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진짜 잠만 잤습니다. 거의 15시간 정도는 잔 것 같은데 무슨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은데 한참 자고 났더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말만큼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잖아요. 더구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힘드실 텐데, 진짜 주말만큼은 일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극혐하는 월요일인데, 먹고 살려면 또 출근을 해야겠죠. 그래도 오늘 재충전을 빵빵하게 했으니까, 그나마 내일은 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덧 11월이 가고 이제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대주주 10억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폭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학개미의 반발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지 않고 기존 10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죠. 만약에 3억을 강행했다면 10조 이상의 매도 폭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10억도 그렇게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매도 폭탄이 분명히 나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요. 올해 동학개미의 유입이 사상 최고로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월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주식에 관심 없던 분들도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으로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 폭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세금이 아니라 매도 폭탄이잖아요. 우리가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아도 주가가 폭락하면 당연히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과거 10년간의 통계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 투자자의 12월 순매수 규모를 보면 100억에서 50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낮아진 2012년에 매도량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금액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 마이너스 2483억이 아니라 대략 3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억은 기준이 꽤 높아서 현실적인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15억부터입니다. 25억에서 15억으로 낮아진 2017년에는 5조 이상의 대규모 매도 폭탄이 나왔고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진 2019년에는 비슷한 수준인 5조 정도의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특정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통계를 보면 예상대로 3억에서 10억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한 5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에서 15억은 2,000명에서 6,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15억에서 20억이 1,000명 정도 되고 25억 이상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로 확실히 금액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3억에서 10억 사이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3억으로 변경이 됐다면 역대급 매도 폭탄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뜩이나 비율도 높은 구간에 올해 정말 유례 없을 정도의 사상 최대 수준의 개인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매도 폭탄의 물량은 가늠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진짜 10억으로 유예를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억에서 10억 사이가 3만 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 금액대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12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2015년은 25억에서 15억이 아니라 50억에서 25억이 맞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 조정된 2012년에는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하고 코스닥도 고작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사실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준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매도량도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0억에서 25억으로 변경된 2015년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정도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정도 가지고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50억이었던 2013년에서 2014년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것으로 봐서 오히려 대주주 요건보다는 주식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5억에서 15억으로 하향 조정됐던 2015년에는 코스피가 1.54%, 코스닥이 0.8%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6년에는 오히려 코스피가 2%, 코스닥은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때는 그냥 장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2017년에도 뭐 이렇다 할 하락은 없었고요. 2018년에는 대략 2.5%에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수치로 봐서는 연말 매도 폭탄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2019년을 보시면 대주주 요건이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진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이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량이 역대급으로 많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똑같이 10억이라고 해도 연말 매도 폭탄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매도 폭탄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매도 폭탄의 양이 많다고 해도 주가가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 폭탄이 조금만 나와도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매도 폭탄이 아주 많이 나와도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백에서 수천 가지도 더 될 텐데 매도 폭탄 하나만 가지고 뭐 연말에 엄청난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폭탄이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오히려 대주주 요건은 10억으로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주주 요건이 100억일 때도 코스피는 1%가 넘게 빠졌습니다. 나머지 조건이 모두 같다면 당연히 연말 매도 폭탄이 많이 나올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폭탄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폭락장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에 변함이 없다면 이런 일시적인 폭락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폭탄이 나올 뿐입니다. 어차피 다음 해가 되면 또 매수를 할 거고요. 그때는 떨어졌던 만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장기 투자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게 되면 사실 이런 연말 매도 폭탄도 굉장히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거라면 연말 매도 폭탄은 매년 나올 텐데 그때마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뀔 때마다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바이러스 사태가 또 퍼지지 말란 법이 없고요. 몇 년을 주기로 이런 질병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가 유독 심하긴 하지만 언제 또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고 금융 위기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국가 정책이나 세금 정책도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그 기업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런 대외적인 변수까지 일일이 대응을 하려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 중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면 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런 기업들이라고 해서 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힘이 없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도 높고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 폭탄을 쏟아내도 외인들이 받아먹을 확률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주만 해도 55%가 넘고요. 우선주는 85% 정도 될 겁니다. 애초에 개인은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시총이 워낙 높아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충분히 그 물량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매도 폭탄보다는 대외적인 요건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저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가 연말에 폭락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개인들의 연말 매도 폭탄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입니다. 폭락 오면 뭐 그냥 더 신나게 주워 담으면 되죠. 삼성전자가 일시적인 폭락이 온다고 쓰러질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